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군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런 기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용을 해서 많은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에 보면 신약 개발에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뭔가 엄청나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이 기본 메커니즘만 좀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실무에 적용을 하실 때 손쉽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여기에 쓰이냐? 실제로 신약을 개발할 때, 물론 저는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실제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 조합표가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하면 어떻게 이렇게 조합합니다. 그걸 갖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검사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 성분 조합표를 이게 거의 경우의 수가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렇겠죠? 성분이 뭐 예를 들어 A, B, C, D 네 가지만 있고 이거 조합이 예를 들어 0에서 100 뭐 g이라고 할까요? 뭐 퍼센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100이면은 10의 제곱의 4승이니까 10의 8승 1억이죠. 1억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다 실험하고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쵸? 1억 개를 다 실험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된 신약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그 책임 연구원께서 과로로 안타깝게도 이게 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힘든 과정일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거가 가능성이 있는 거 이렇게 다 돌리지 말고 이 중에 뭐 한 1만 개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고 나서 실험을 해보세요. 그럼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이 줄고 시간도 정말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인공지능이 쓰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거 해서 알아서 뭐 실험까지 해주는 건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아니죠. 저번에 말씀드린 구분해주는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제 후보군을 선정해줬다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볼게요. 이런 제약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A 성분, B 성분, D 성분 뭐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게 섞여서 어떤 질병에 대해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게 모든 게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많은 게 돼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셔야 될 얘기 좀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 이제 신입 사원이 되시거나 연구원이 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베이스 마련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 얻어 오시거나 다른 부서에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좋은 기업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래서 좀 제가 여러 기업들을 좀 도와다니면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소위 안 좋은 기업들은요 엔지니어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만약 뭐 법전 뒤져서 뭐 법에 문제 없는지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거 찾고 있고 이런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데서 뭐 그럼으로 해서 뭐 일을 배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기업에서 하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업무 분담이 확실해야 돼요. 자신들이 일을 안 하는 거를 혹은 인력이 부족한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업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이렇게 성분표가 있어요. 그럼 이 성분을 갖고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이제 실험적인 결과가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머신러닝,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엄청나겠죠?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그 경험치기 되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런 걸 모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임의의 조합을 만들 거예요. A 성분, B 성분, C 성분 있으면은 요거 하나는 넣었다가
이걸 업고 넣고 업고 넣고 양을 좀 늘려보고 이런 식으로 양을 막 변경을 시키면서 조합들을 잔뜩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이 조합들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이런 거 정말 빠르죠.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요, 인공지능 만들어진 모델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결과를 내는 거예요. 끝났네? 아닙니다. 여기서 효과가 있다는 건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실제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 이걸 통해서요, 케이스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결국 인공지능은 돈하고 무관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돈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새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사들 한번 보세요. 이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이제 뭐 실제 후보군을 뽑았다 이런 단어를 쓸 거예요. 당연히 이게 케이스 반만 줄여줘도 얼마나 많은 절약이 돼요. 실제 컴퓨터는 코드 몇 줄이면 되는데. 그래서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막 찍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예습해 보실 때는, 복습해 보실 때는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넣어 보세요. A 성분, B 성분, 이펙트, 효과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막 넣어 봤습니다. 요 CSV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여기다 올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라이브러리, 그 다음 데이터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성분, B 성분, 그래서 인그레디언트 성분, numpy, 컬럼 스택으로 붙여주시고요. 이펙트를 만들어줍니다. 주의하실 점, 여기서 스케일링 하시면 안 돼요. 이 A 성분, B 성분의 양 자체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스케일링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데이터 섞어주시고 모델 만들어 주겠습니다. DNN 모델로 할게요. 어떤 모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정확도 높은 걸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키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당연하죠. 제가 임의로 숫자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론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쉐이프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있고, 그래서 리쉐이프를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거 이제 프레딕트 할 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 리쉐이프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프레딕트 할 때는요 1,2라고 리쉐이프가 돼야지 돌아갑니다. 이런 거 같은 게 조금 어렵고 복잡한 건데요, 이렇게 돼야지 이 형태가 여기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실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넣으면 경고 메시지가 뜰 텐데 경고 메시지가 막 2,1이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넣으셔야지 돌아갑니다.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이런 게 디버깅. 그러면 이제 DNN 같은 경우엔 이게 확률로 나와요. 확률로. 그래서 24. 그래서 아무래도 0일 확률이 높은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숫자를 제가 한번 임의로 넣어봤어요. numpy array 해주시고 reshape 1, 2 해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0.5가 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0부터 100까지 요것들 숫자를 막 바꿔가면서 다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드러그 캔디데이트 후보군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i를 0에서부터 101씩 늘려가고요. j를 0에서부터 101씩 늘려가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게 더 변할 수도 있고 실제로 성분이 개수가 많아지면은 이것도 또 k 해서 또 안에 또 부분 또 돌려야겠죠. numpy array 해주시고요. reshape 1, 2 그리고 0.5보다 큰 거, 즉 효과가 있는 거에 한해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저장을 해주게 되는 이런 코드입니다. 즉 이렇게 계속 숫자를 넣는 겁니다. 00, 01, 뭐 02 이런 식으로 계속 넣는 건데 그러다가 0.5를 안 넘는 거는 예측해서 버려지게 되고 남는 것만 여기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된 거의 길이를 재보면 6,000개가 됐습니다. 실제로 100이니까 10,000개가 이제 30% 정도가 줄어든 거가 되겠죠. 실제로 모델이 더 확실했으면 더 줄었을 겁니다. 일단 근데 이렇게 대충 짠 모델도 그 효과를 후보군을 30%를 줄였습니다. 즉 비용을 30% 아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드러그 캔디데이트 데이터에 보면은 A 성분, B 성분의 조합이 이런 것들이 가능한 조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분이 뭐 엄청 많고 또 이제 요 성분의 양도 막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인간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리면은 돌려놓고 그냥 집에 갔다 오면 되거든요. 실제로 100만 개 돌리는 것도 약 8분이 걸립니다. 뭐 이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 하는데 인간이 하는 것보다 물론 빠르겠죠. 그래서 줄어든 걸 바탕으로 이걸 실험을 돌려보면은 훨씬 더 비용이 절약되게 됩니다.